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들썩거리는 장마 관련주 대응 방법은입니다. 자, 6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내일 또다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하구핏으로 인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 모레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강해지면서 비가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강풍 예비 특보도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역대급으로 긴 장마가 계속되자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장마 관련주로 꼽히는 제습기 제조업체 위닉스는 이달 들어서 9.42% 올랐고요. 장마철 병충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작물 방역 관련주도 상승을 하는데요. 특히나 오늘 경농이 14.79% 급등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도 장마 피해가 심해지면서 대북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비료 관련주도 강세를 나타내죠. 효성 OMB가 오늘 29% 급등하면서 상한가 터치하고요. 조비가 8.67% 급등, 남해화학도 7.21%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 처리주도 장마 수혜주를 묶이면서 코엔텍, LS, 인선 ENT 등 모두 1에서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반면에 여름 폭염 관련주들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선풍기를 생산하는 신일전자 이달 들어서 4% 넘게 떨어졌고요. 에어컨과 서큘레이터 등을 제조하는 파세코도 6% 빠졌습니다. 또 대표적인 폭염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롯데제과라든지 빙그레 같은 빙과주도 하락세입니다. 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가장 바쁜 두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장마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 먼저 인사하고 갈까요? 행복한 삶의 시민권님 오셨고요. 성공투자님, 이병재님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어이구야님, 주미영님 도 오셨고요. 준호님도 보이네요. 자, 오늘도 끝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비가 그칠 줄을 모르고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봄 다 지나갔고 여름도 지나가고 있는데 장마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요. 아, 진짜 이제는 화가 날 정도인데요. 자,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 장마로 인해서 조금씩 빛을 보는 종목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볼 텐데, 자, 일단은 김민준 전문가님, 이 장마 수혜주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시장에서 이제 테마성으로 엮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시장에 이제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파루, 뭐 경농 오늘 주가들이 뜬 걸 보면 조비, 뭐 네. 인선 ENT, 코엔텍, 뭐 남해화학 등등 많은데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한다. 장마가 이제 태풍이 오다 보면 길거리에 많이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이렇게 뜨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장마에서 시장에 투자자들이 갖다 붙인 거지 실질적 연관성은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의구심은 있고요.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해마다 계절성 테마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변하지 않고 매해마다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육개, 치킨에 대한 뭐 이런 여름에 맥주 뭐 이런 것들. 그 중에 이제 이 장마 관련주도 계절, 여름 계절성 특수를 좀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장마가 워낙에 길고 좀 피해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장마 수혜주도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운영형님, 이 장마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크게 보면 이제 장마가 많이 오게 되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도 해봤지만은 이제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네, 네. 예, 그래서 농약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또 씨도 다시 뭐 씁쓸한 게 다시 뿌려야 되고. 네. 농우바이오라든가 씨앗 판매하는 회사들도 약간의 또 그런 것들이 뭐 모멘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뭐 어제 보니까 충주호 쪽에 보니까 폐기물이 엄청 쌓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도 처리하려면 그 폐기물 매립장한테 돈 주고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관련 회사들이 또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네. 인센티엔티, YN텍, 코엔텍, KGETS, KG그린홀딩스 그 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해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다리도 부서진 거 고쳐야 되고 도로도 망가진 맞아요. 거 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농작물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운기라든가 할 수 있는 대동공업이라는 회사가 수혜를 좀 받을 거고 그다음에 뭐 특장체 관련해서 수산 인프라라든가 광림이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도로 복구와 관련된 어떤 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뭐 도화 엔진이라든가 그런 것도 약간의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제습기 관련 진짜 종목들도 눅눅하거든요. 어제 저도 집에서 정말 묵묵하더라고요. 네. 뭐 물기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없는데 그런 느낌을 저도 이제 받았는데 저도 제습기 빨리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이 같은 들 정도로 날씨에는. 어제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관련 종목들이 장마철에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자, 장마 관련주 이게 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번 폐기물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 폐기물 관련주는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했을 때도 한번 조금 주목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 폐기물 관련주 이제 장마 수혜주로 또 한 번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김민준 전문가님, 이 폐기물 관련주는 이런 장마 테마주로 인해서 단발성 이슈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까요?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운용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세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성장 가능성 있는데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실적도 달라고 특히나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역성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17년도에 이 회사가 영업 당기순이익이 30억 나왔거든요. 그 네. 다음에 150억. 작년도에 안 좋다 했는데 166억. 올해 가이던스가 300억입니다. 그러면 5년 내내 지금 3년 만에 지금 점프가 30억에서 10배가 지금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주가는 못 갑니다. 왜일까요? 네, 역시나 계절성 때문에 우리가 시세를 결정한 시장의 투자자들이 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계절성 테마로 엮여서 그냥 산다는 것이지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가 시세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친환경 부각, 뭐 그린 유지전자, 태양광 이거는 뭐 구조적인 성장을 떠나서 지금 앞으로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변화거든요. 네네. 친환경. 그러면 관련 산업공이 부각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성, 테마성 좀 접근이 강한 측면이 좀 있고 특히나 장마 이럴 때 태풍. 또 9월달에 태풍이 불어쳐서 좀 며칠 또 이제 한국에 뭐 비가 내리고 네. 국지성 뭐 호우라고 하죠. 그러면 또 이 종목들이 잠깐 또 반등이 또 나옵니다. 20-30% 주가 또 확 튀거든요. 근데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데도 그럼 그 뒤로도 주가가 척척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금방 매기가 가라앉아요. 희한하네요. 실적이 받쳐주는데도 힘을 그만큼 받지 못한다는 그렇죠. 게. 네.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는 거죠. 투자자들의 이제 성향이 결국은 주가를 이쪽으로 이렇게 상승 눈이 잘 오지 그렇죠. 않는군요. 견인시키는 거니까 저는 특정 기업을 몇 개 제외하고는 실적은 들쑥날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는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 기업들 정도는 한송홀딩스, 네. 그다음에 인선이엔텍, 코엔텍, 그다음에 이제 KG케미칼의 자회사격인 KGETS 이 정도만 지금 실적이 쭉 올라가고 있고 역성장을 한 적이 없이 올라가고 있고 네. 이 네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계절성 테마로만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요. 네.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만 계절적 테마성 성격이 조금 강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운영용님께서는 폐기물 관련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폐기물 관련 종목들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 환경에 관련 중요성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본래 이제 폐기물 산업 자체가 상당히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뭐 예컨대 인근 지역에 폐기물을 매립을 한다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게 쉽게 허가 내기가 쉽지 않아요. 대신 허가를 내게 되게 되면 엄청 고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도 까다롭고 그래서 이 한번 규제를 한번 허가를 받게 되게 되면 그 사업자한테는 상당히 공급자 우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마진율이. 코엔텍 같은 경우 이게 주요 폐기물 회사들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지금 인선이엔티, 와이엔텍, 코엔텍, KGETS 지역별로 회사들이 있어요. 인선이엔티는 본래 서울 경기 지역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와이엔텍이라는 회사 자체는 저 호남 쪽입니다. 전라도 여수 쪽이요. 네. 그다음에 코엔텍은 울산 쪽입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 하나씩 다 있는데 있구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 폐기물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못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허가를 내 가지고 하고
폐기물 매기를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실적들이 상당히 좋다. 대신 허가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이익률이 계속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표를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코엔텍을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액이 694억인데 영업이익이 265억이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입니다. 엄청나게 고수익이라는 거죠. 네. 다른 기업들 같은 인센이엔티라든가 와이엔텍 같은 경우는 20% 정도 중반 정도 되는 수준인데 코엔텍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알짜 회사라는 거죠. 그러네요. 수익성이 뛰어나죠.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게 수익성이 영업이익률이 뛰어난다는 것 자체는 매출액만 증가되면 이익은 그만큼 더 급속히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수익 사업이다. 산업 자체도 계속적으로 쓰레기 매립하기 허가받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립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작년도부터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네. 중장기로 이럴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를 좀 받지 않겠나.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따라 많이 차별화가 좀 되죠. 보면 이제 실적들 일부는 제가 약간의 제가 그 추정시까지 감안해서 제가 한 건데 네. 표를 만들어 본 건데 인센이엔트가 이제 PER이 12배입니다. 본래 이제 성장을 하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그 밸류를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15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20, 3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인센이엔트가 지금 10,000원대니까 12,300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이슈 때문에 가는 거니까 정상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몰라도 현재 장마 때문에 그런 테마성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꺾일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와이엔텍 같은 경우 주가가 싸거든요. 지금 PER이 지금 10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10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코엔텍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고수익 부분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40% 다른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 자체가 현재 PER 21배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KG ETS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의료 장비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다. 아니면 특히 PBR이 KG ETS 같은 경우는 0.6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0.6배밖에 안 되는 즉 자산 가치보다 낮게 할인이 거래되고 있다는 건데 폐기물 사업 자체가 고수익 사업인데 자산 가치 아래에서는 거래돼서는 안 되는 쪽이죠.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좀 싸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폐기물 관련주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괜찮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폐기물 관련주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다만 조금 전에 길게. 지금 움직인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저는 움직임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장마 테마주로 움직임이 전개됐으니까 이게 이제 장마가 지나면 아까 우리 김민구가 얘기했다 이거는 단기 이벤트거든요. 근데 잠깐 조정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 시점에서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슈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슈가 부각될 때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이 이슈가 부각될 때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따라서 하는 거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주가 조정받을 때 그때 사가지고 길게 묻어놔야 되는 것도 지금처럼 이슈화 돼가지고 주가가 이슈로 급등할 때는 비중이 많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약간 차익 실현하고 다른 조정권에서 매수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조금 전에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 종목들 장마가 오랫동안 진행이 좀 되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거의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더 속도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기물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 여름 테마주로 너무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앞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기계, 비료 관련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농기계는 알겠어요. 비료 관련주는 왜 오르는 거예요? 장마 수혜주로? 아까 운영장님이 말씀 다 하셨죠? 이거 해야 돼서? 시골 가면 이제 벼도 심고 다시 심고 해야 되니까. 벼도 쓰러지고 이제 9월달 되면 수확 아. 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장마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국지성 호우가 내게 되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 같은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비오시 60대는 70대를 이해 못하고 50대는 60대를 이해 못합니다. 40대는 50대를 이해 못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네. 비가 내리면 농사짓는 자기 벼가 자기 자식 같죠. 그러니까요. 안 나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 나가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벼 쓰러진 거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관련도 또 벼도 심어야 되고 씨도 다시 뿌려야 되고 이래서 부각이 되는데 오늘 떴거든요. 조비, 남해약 다 네. 비료 회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병충해도 있을 때니까 뿌려야 되고 이런 것들 또한 거의다가 뭐 대북주 갈 때도 가고 이런 종목들을 그렇죠. 보게 되면 장마성으로 이렇게 국지성 호우나 강수가 많이 나왔을 때도 가긴 합니다. 오히려 이런 회사들은 더 안 좋은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거는 뭐 수확을 앞두고 이제 강수량 증가 시 이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측면이고 아까 뭐 운영님이 말씀하셨던 인선이한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운영님 나올 줄 알았으면 하나 여쭤보려고 했었던 질문도 있었는데 음. 이런 종목들
실적들이 계속 우선향되고 PBR, 밸류 싼 삼박자들이 다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못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아까 비료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회사 이거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볼 게 없습니다. 뜯어보면 밸류도 높고 실적도 안 나오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가요. 결국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은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농기계 쪽 비료 관련주들이 비가 내린다고 접근하시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낭패 볼 확률이 크다. 이렇게 그러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낭패 보지 마시고 좀 선별적으로 잘 보세요. 자, 그럼 운용형님께서는 농기계 비료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예. 의견일까요? 네, 그렇죠. 뭐 네. 이제 농기계는 아까 했다시피 뭐 산사태 나고 뚝방 무너지고 밭에 뭐 십슬 나가게 되면 뭐 부족하죠.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기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시골에서 살아봤지만은 산사태 난다 그래가지고 바로 농기계 구입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않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는 쓸려 갔으니까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재정비하면서 다시 또 이제 뭐 비료도 뿌리고 그러면서 다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네. 농기계라든가 비료 부분 자체는 저는 직접적인 이런 어떤 장마와 관련해 가지고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없다고 없어요. 봐요.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이제 비료 관련 비료 관련 종목 조비도 그렇고 조비가 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다음에 농약 관련 종목들도 약간의 혜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농이 오늘 주가 많이 떴잖아요. 15% 떴는데 네. 이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작게 적용하셔야 하는데 왜냐면 경영이 시가총액이 지금 3,500억입니다. 3,500억인데 예산 뭐 농약 예산이니까 그게 네. 이익이 뭐 꾸준히 나진 않아요. 뭐 100억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납니다. 자본이 1,600억이니까 PBR이 2배거든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회사가 PBR의 2배 평가를 받는 자체는 분명히 이거는 거품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반면에 그 폐기물 관련 종목들은 성장이 계속 하는데 아까 뭐 KGTS 같은 경우는 PBR 0.6, 예산 PBR이 2배. 그런 것들. 아까 조금 전에 PBR 2배, 3배 있지만 그들 회사들은 자기 자본율이 무려 30%, 40%거든요. 근데 경농은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본율이 몇 프로냐? 자기 자본율이 ROE가 2%밖에 안 돼요. 정기예금 수준의 플러스 알파예요. 네. 근데 이 ROE 자체가 성장성이거든요. 2%인데 경농은 2%고 조금 전에 폐기물 관련 종목들은 평균 20%, 30%, 일부 종목들 30%, 40%잖아요. 그들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연간 30%, 40% 정도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맞는 거고 이 종목은 경농이나 종목은 연간 2%만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에요. 근데 주가가 오늘 하루에 장마 관련 수혜주로 부과하게 15% 떴다. 거품이라는 거죠. 결국은 주가는 제자리에 내려온다는 거죠. 이런 종목 가지고 단기 매매는 선수들만 네. 하는 거지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여름 한철 특히 장마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올해가 특히 장마가 심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이렇게 안 올 수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1년 이상 고생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고생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는 네. 가급적 매매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비료 관련주는 대북 관련주로도 많이 묶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야 힘든 인생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정부가 $1,000만 대북 지원을 하겠다라는 결정 때문에 이 비료 관련주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가 뭐 비료 관련 종목이거든요. 가장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조비고 네. 조비가 주가는 엄청 비싼데 세력들이 움직이기 좋거든요.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대신 남해학은 또 자본금이 커요. 좀 무겁습니다. 그럴 때 후발주로 움직임적이에요. 실제로 기업 내용을 따지면 남해학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조비는 실질적으로 북한 쪽에 비료 공급한다고 하다 혜택 전혀 없어요. 남해학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네. 남해학이 농협이 대주주고 조비는 아마 이런 그 농사와 관련된 비료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일부 특용 작물 쪽의 어떤 소규모 비료인 걸 알고 있어요. 그 실제기 수혜주는 남해학인데 시장에서는 항상 세력들이 가벼운 종목 가지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조비가 가장 앞서가죠. 그래서 남북 관련 부분들이 만약에 경쟁력이 좀 얘기가 나온다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잠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료 관련 종목들은 언제 매매를 해야 되냐? 네. 1분기 때가 실적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비 같은 남해학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 가지고 계약 관계가 연초에 딱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1월 달에 실적이 다 나와요. 그래서 비료 관련 종목도 투자할 때는 대체적으로 12월 달에 사가지고 1월 달에 상반기 때 또 농사 많이 씨앗을 풀 때가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또 그 비료 업종이다. 다만 조금 전에 남북 관련 어떤 비료 제공이라든가 이슈가 나오면 잠깐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이제 장마가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보험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보험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올해 신종 코로나 때 이제 보험주를 몇 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DB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을 좀 밀었었거든요. 근데 주가 좀 뜨다가 이제 횡보 구간을 갔는데 네. 그때 왜 주가를 좀 밀었었느냐, 추천을 드렸었느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집에 다들 홈 거주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안 나가니까 사고율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영업이익 마진율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아하. 네, 근데 마찬가지죠. 장마 네. 피해가 이제 오게 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겠죠. 많아지죠. 뭐 네. 건물도 침수가 될 거고 노후 건물도 이제 생길 거고 물에 잠기기도 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험주들이 약세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보험 관련 업종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이후에 살짝 뜨고 나서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저는 DB 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을 봤었는데 실적이 손보사들 위주로는 좀 좋아질 공산이 크지만 네. 이것은 순전히 신종 코로나 혜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장마철 이제 피해로 증가하기 때문에 좀 약세 국면으로 간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연결고리 관계는 그닥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보험주는 지금 테마성으로는 엮이지는 않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장마에 뭐 건물이 침수됐다 이런 것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좀 전망이 갈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손보사 쪽은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손해보험사들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을 거고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이런 거죠. 주식시장에 하다 보면 언택트가 가냐 컨택트가 가냐 뭐 언택트가 살짝 오르면 컨택트가 약간 내려가고 이런 연동성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마 수혜주 관련들은 폐기분들이 가면 뭐 이런 떨어지느냐 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그건 있습니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용용님께서는 보험주의 약세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약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뭐 물난리가 나니까 뭐 네. 차도 휩쓸려 가고 건물도 그렇죠. 붕괴되고 그러면 뭐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차량 손해보험 뭐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건물 붕괴되게 되면 일부 또 건물 쪽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보험료 지급을 해야 되니까 분명히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네. 최근까지 보니까 이제 장마가 길어지면서 보니까 7월 6일부터인가 장마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6월 해가지고. 24일이라고 돼 하더라고요. 예. 6월 말부터.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까지 이제 보험사에 집계된 그 보험 청구 금액이 아마 33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30억 정도. 과거에 보니까 2000년도에 매미라고 저도 기억이 네. 나는데 그때 태풍 때 보험사들한테 청구된 그 손실 금액이 한 1,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뭐 여전히 물 관리가 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손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네. 옛날에 이제 2000년도에 1,200억대 이익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00억 정도 손실 보상금 나온 거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보험사들이 2000년도 같은 경우 2002년도가 아마 매미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서는. 그때 보험사들이 DB 손해보험 기준에서 제 기억으로는 1,000억 정도 이익이 안 났어요. 근데 이익이 보험사들이 지금 DB 손해 같은 경우는 5천억, 6천억 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큰다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험사들의 실적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상 여름철에는 이렇다 장마가 나오면서 손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런 여름 그 사고에 대비해서 손실 부분을 미리 사전에 충당금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손해율은 올라갈 수는 있다고 좀 봐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자동차 손해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지금 하반기 때 손해율이 낮아질 거란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 실제로 보게 되면 작년도가 저점이었어요. 작년도에 이제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손해보험을 좀 올려주면서 지금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주 주가 엄청 쌉니다. 저도 보험주 관심은 DB 손해보험이에요. 가장 탄력적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고 PR이 지금 6배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쌉니다. 배당수도 4% 5% 되는 수준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보험주가 주가 빠지면 역발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장마 관련 수혜주 네. 관련 종목들은 경영이나 종목들은 안 돼요. 팔아야 되는 거고 팔아야 이런 종목들이 되고, 빠지면 얘는 역발상 주식을 사야 사서 되는 거고.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 수혜주로 장마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 장마 관련주로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묶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장마 관련주들, 이 장마에 대한 수혜주는 아마도 장마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좀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투자 전략 네. 어떻게 짤까요? 이 부분은 간단하죠. 네. 저는 솔직히 실전에서 매매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손실 났거든요. 네. 왜 손실이 났느냐? 3%대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올해 가장 무덥다고 해가지고 계절주를 맞아요. 샀습니다. 에어컨 관련주를. 근데 그때부터 한 달 내내 비가 내린 겁니다. 왜냐면 회원들이랑 뭐 팔짝 뛸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일기예보 기상청은 믿을 수가 없는 원래 거죠. 폭염이라 네. 그랬었어요. 올해 폭염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네. 비가 내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네. 손절했습니다. 역시나 맞아. 이거 신도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비가 하늘은 뚜껑 열어봐야 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절성 테마로 선침해 후에 아까 운영장님 말씀하셨던 주가가 뜨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절은 신의 영역이다. 아무도 모른다. 단기적으로 좀 단기 트레이닝 해야 된다. 운용영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반짝지가라는 초단기 이벤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절적인 이슈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컨대 항사가 나올 것 같으면 항사 관련 정보들이 봄이니까 1월달, 그쵸, 2월달부터 맞아요. 선침해가지고 네. 3월달, 4월달부터 주가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고 장마 관련 종목들도 미리 7월달, 8월달 장마가 나오면 5월달부터 선침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주가 반짝해서 급등 나올 때 팔아야 되는 거지. 네. 어설프게 지금 장마가 길어진다고 해서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백발백중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단기 이벤트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대신 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폐기물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서는 안 되는 거고 조정권에서는 다른 거 약간 경농이나 종목 조정해서 샀으면 안 됩니다. 그는 안 되는 거고 폐기물 관련 성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정권의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이 다시 시작될 거잖아요. 네. 그 폭염 관련주들은 지금 조금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끝났죠. 아, 끝났어요? 전 끝났다고 폭염도? 봐요. 제 신일전자 가지고 제가 엊그제 전단에 들었었는데 선풍기. 네. 지금 뭐 올해 여름 다 끝났는데요. 폭염이 그래요?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이게 그럴까요? 잠깐 그래도 엄청 더울 것 같긴 한데.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최근에 들썩이고 있는 장마 수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단발적으로 반짝하는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들인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해주신 보험주라든지 폐기물 관련주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마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는 하죠. 또 기상 예보도 계속해서 잘 맞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 그래도 비가 옵니다, 폭우가 내립니다 하는 예보가 있으면 그래도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피해 없도록 주의도 하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